안녕하세요. 정원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형입니다. 출간 5주년과 작품 영상화를 기념해서 리커버 특별판이 출간됐습니다. 이게 리커버 특별판입니다. 보건교사 아는형. 승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오직 하나였다. 혜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릿속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별명이 해파리인 여자애였다. 승권은 혜연을 찾으러 과학실 문을 열었다. 그때 뭔가 날카로운 것이 따끔 목 뒤에 박혔다. 보건교사가 핀셋을 들고 정체불명의 가시 같은 것을 빼냈다. 선생님 뭐예요? 상처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독성이 있을지 몰라. 벌써 주변부 색깔이 다른 게 염증이 생길 것 같아. 조퇴해서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몇 반이니? 2학년 1반요. 보건교사 아는형은 남학생의 목에서 뽑아낸 동물성 물질을 내려다보며 작게 끓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동물의 손톱, 비늘, 뼈 중 하나인 것 같았다. 본체를 잡을 때까지 괜찮아야 할 텐데 은영은 걱정스러웠다. 이 학교는 아무래도 뭔가가 있다. 출근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다. 아는형은 평범한 보건교사가 아니었다. 은영의 핸드백 속에는 항상 비비탄 총과 무지개색 늘어나는 깔때기형 장난감 칼이 들어있다. 그녀에겐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은영은 아주 일찍 자신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은영이 보는 것은 일종의 액토플라즘, 죽고 산 것들이 뿜어내는 입자들의 응집체다. 미색 젤리 같은 응집체는 종류에 따라 점성이 달랐다. 장난감 총과 칼은 젤리 덩어리와 싸울 수 있었다. 비비탄 총은 하루에 22발, 칼은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다. 이집트산 앙크 십자가와 터키의 이브라이, 바티칸의 묵주와 부석사의 염주, 교토신사의 건강부적을 더하면 28발, 19분까지 늘릴 수 있다. 이 학교의 학생들 목에 뭔가를 박는 사악한 무엇이 있다. 허리 뒤쪽으로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을 꽂고 은영은 보건실을 나섰다. 2학년 1반 담임 한문 선생님 홍인표의 할아버지는 사립학교와 큰 사업을 하는 큰손이었고 인표는 가장 사랑받는 손자였다. 인표는 오토바이 한 대쯤은 몰래 살 수 있는 용돈을 받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한쪽 다리는 사고 이후 끝내 성장하지 않아서 절고 있다. 그래도 한쪽 다리를 저는 데서 끝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인표는 학교 건물이 어째서 지하 3층까지나 있나 의심했다. 게다가 쓰고 있는 건 지하 1층까지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하층 입구를 동여매고 있는 쇠사슬들을 쉽사리 풀고 싶지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학교를 계속 유지해라. 그 땅에는 학교 말고 다른 걸 세우면 안 된다. 건물도 다시 짓지 마라. 인표를 선생시켜. 꼭 선생시켜야 해. 그 유지를 받들어 교직을 택했지만 할아버지가 그토록 신경을 써 지은 이 학교에선 각종 사고와 비행의 빈도 역시 상당히 심각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 은영은 한문 선생을 보호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장막을 보고 감탄했다. 그 선생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서도 강력한 의지를 남긴 게 틀림없었다. 거의 걸어다니는 행운의 부적이나 다름없었다. 정말 탐났다. 은영은 지하실을 확인해야 했다. 입구부터 쉽지 않았다. 폭력성과 경쟁심의 덩어리, 묵은 반목들이 어두운 곳에 누워 있었다. 은영은
장난감 칼을 꺼내 더러운 덩어리들을 베기 시작했다. 이때 승권은 어지러웠다. 자꾸 시야가 흐려졌다. 열이 오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임표는 승권을 찾으러 체육관으로 가고 있었다. 중앙 계단을 지나치는데 지하실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한 손에는 손전등, 한 손에는 장난감 칼을 들고 허공을 정신없이 휘젓고 있었다. 아, 역시 이상한 여자구나. 이상한 여자 경보기가 마음속에서 세게 울렸다. 안 선생님, 뭐 하세요? 아, 보시다시피 신종 에어로빅인데 학생들 볼까 민망해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하실에서 뭐 찾습니까? 같이 찾읍시다. 쓰지 않는 짐이 쌓여있던 지하 1층을 지나 지하 2층으로 가자 온 바닥에 새끼줄이 널려 있었다. 지하 3층은 오래된 흙 냄새가 났다. 흙 바닥 가운데에는 납작한 돌이 있었고 앞지석이라 새겨져 있었다. 땅지가 아니라 못지네. 그럼 여기 연못이었나? 제가 큰아버지께 물어볼게요. 임표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큰아버지 관련 자료 있으시면 팩스 한번 넣어주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저런 돌은 꼭 뒷면에 뭐가 있던데? 은영이 말릴 새도 없었다. 임표가 앞지석을 뒤집었고 두 사람은 뒤로 나자빠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복도에서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맨살에 뭔가가 박혀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공격을 받은 건 아니었다. 공격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 심상치 않은 사태에 놀라 맹목적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친구들을 말려가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미 옥상에 있던 승권은 철망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학교는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 큰아버지의 팩스가 왔다. 옛부터 이 연못은 정인을 잃은 젊은이들이 몸을 던지던 곳이었으나 최근 그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관에서 명을 내려 흙으로 못을 메우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공격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한 번의 실연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승권은 아래쪽 철망을 지나 가시가 있는 부분에 이르고 있었다. 맨정신이라면 맨손으로 잡을 수 없을 텐데 역시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이때 웬 막대기가 나타나 승권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보건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후려쳐 기절시켰다. 은영은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흙을 헤집고 머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칼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다. 이제 7분도 채 남지 않았다. 비비탄 총은 10발 남짓이 다이다. 꼭 붙잡아. 기어오르는 애들 붙잡고 있어. 정신이 나간 친구를 쫓아 올라온 아이들에게 은영이 당부했다. 은영이 첫 발을 쏘았다. 철망에 붙어선 보건교사는 뭔가를 향해 장난감 총을 격하게 쏘고 있었다. 임표가 서둘러 아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귀신들을 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알 수 없는 생물의 머리예요. 그보다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 아, 네. 총알이 떨어졌어요. 임표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일단 총을 쥔 은영의 양손에 한 손을 포겠다. 은영은 아주 강력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임표의 좋은 기운은 충전기 역할이 됐다. 이 정도면 50발도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50발이 아니라면 아주 커다란 한 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폭발을 일으켰다. 그 다음날 뉴스에는 M고 운동장에 매설되어 있던 가스관이 터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갔다. 이 일이 있은 후 은영은 자주 임표의 손을 잡아야 했다. 두 사람은 몇 년 새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어 있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매주 손을 잡고 걸어도 연인은 아니었다. 임표는 꽃무늬를 싫어했다. 은영에겐 열대꽃이 있는 블라우스가 있었고 장꽃들이 가득한 긴 원피스도 있었고
지갑조차도 꽃무늬 장지갑이었다. 학교에 철도 아닌 유행성 결막염이 돌았다. 휴교 자체는 조금 반갑기도 했다. 휴식이 필요했다. 선생님, 결막염을 뿌리고 다니는 귀신 같은 거 없나요? 뭐 본 거 없어요? 못 느꼈나요? 무언가 언영이 보지 못하게 막고 있을지도 몰랐다. 2바퀴, 3바퀴를 돌아도 학교는 평소와 같았다. 선생님, 저 아래 저 풀들은 없지 않았나요? 뭐지? 꼭 파처럼 생겼네? 검색해보니까 극락조화라는 것 같은데요. 은영은 기압을 넣은 다음 20포기가량의 극락조화를 정신없이 뽑기 시작했다. 인표도 돕기 시작해서 마지막 포기를 뽑았을 때였다. 은영이 갑자기 양 관자놀이를 잡으며 주저앉았다. 경험해 본 적 없는 두통이었다. 순간 쩍 하고 교비에 금이 갔다. 극락조화를 뽑은 흙 아래로 나무문이 있었다. 지금까지 만난 것들 중 가장 뒤틀린 느낌이었다. 땅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열까요? 열기 싫었다. 그냥 그대로 뒀고 싶었다. 저 이상한 꽃들을 다시 위에 심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싶었다. 학생들이 전부 하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햇빛과 아이들은 우리 편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학교가 텅 비기 전에 들어가 봐요. 손전등을 조심스레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거대한 머리보다 더한 게 바닥에 자라고 있었다. 인표 눈에까지 보일 정도로 힘을 모았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니 부끄러울 정도였다. 이것은 코, 그렇다면 이것이 미간? 은영이 허리를 힘껏 젖혀 미간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칼을 꽂았다. 아, 너무 얕았다. 흙 속에서 칼이 튕겼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천천히 고조되는 바람이 아니었다. 돌풍이었다. 인표와 은영은 무릎으로 기어서 토굴을 빠져나왔다. 마르고 매섭고 독한 바람이었다. 아이들은 눈을 뜨지 못했고 발이 밀려 넘어졌다. 은영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었다. 인표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보였다. 저게 뭐야? 다들 소리를 전하지 못한 채 입모양으로만 묻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도 용인 걸 알았다. 은영은 돌풍 속에서 용을 향해 걸어갔다. 수묵화로 거린 것 같은 생물이었다. 등비늘에 아주 익숙한 모양이 보였다.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의 로고가 거기 붙어 있다는 게 은영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웃고 말았다. 그 기업에 전속 무당들이 있다는 루머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줄이야. 내가 또 저 꼴은 못 보지. 어디 학교를 이따위로 이용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이들의 발밑에 저런 걸, 저 검고 비틀린 걸 심어 놓다니. 가장 형체가 갖춰져 있고 면적이 넓은 볼따구니를 관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침착하게 완전한 집중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선생님, 친절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겨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것까지 친절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칩시다. 인표가 은영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은영은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물로켓은 바람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시원하게 날아가 용의 볼따구니를 쳤다. 균형을 크게 잃은 용이 바닥에 떨어지자 돌풍이 잦아들었다. 이번에도 가스관이 터졌냐는 추궁 전화가 학교에 빗발쳤다. 그만두지 말아요.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안 그래도 몇 년 더 있으려고요. 이 학교는 잠잠하다 싶으면 더 위험한 게 꼬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랑 있어요. 그리하여 인표는 자발적으로 꽃무늬 지옥에 걸어 들어갔다.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꽃무늬 커튼이 달린 집에서 꽃무늬 이불을 덮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제나 먼저 잠드는 쪽은 은영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인표는 자기 눈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다. 잠든 은영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정말로 빛이 나는 건 아닐 텐데 잠든 은영의 손을 잡아주거나 가볍게 안아주면 은은하게 발광했다. 그저 충전이 잘 된 날, 완전히 차오른 은영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드는 게 좋았다. 그 빛나는 얼굴이 인표의 수면등이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